가축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. 이 기술의 어떤 교류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로 경쟁을 이루게.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아십니까? 전쟁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 좁은 상대적으로 좁은 곳에서 박 터지게 싸웠어요. 그러다 보니 서로 막 거기서 살아남을 경쟁 그리고 무기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. 살상 무기를.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그게 나와요. 또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왜 중국은 이제 동양이 뒤처지고 서양이 그 유라시아 대륙 안에서도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완전히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냥 발렸죠. 그냥 말 그대로 대학살을 당합니다.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 유럽인이 가가지고 거기 인구가 95%가 죽었어요.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. 유럽인이 그 땅을 밟고 난 다음부터 그 짧은 시간 안에 단 5%만 살아남았어요. 다 죽었어. 아메리카는 진짜 완전 쑥대밭이 됐고 아프리카도 여러분들 그 노예들 잡아다가 어떤 그 일이 있었는지 제가 오늘 그걸 주제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. 그나마 동양은 그나마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에 비하면 그나마 덜 단한 게 이 정도예요. 그러면 과연 원래 그 과거에는 동양이 훨씬 앞섰거든요. 근데 왜 유럽이나 이쪽 서양 문명이 뒤지게 됐을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이 굉장히 큰 무기가 워낙에 많았죠. 무기. 총이나 뭐 대포나 아니면 뭐 진짜 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항해 나가고 이런 건 또 별다른 이야기인데요. 일단 무기 측면에서 보면요. 유럽은 그 어떤 그 정해진 땅덩어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. 그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. 갈라져 있잖아요. 요즘 유럽 연합 뭐 탈퇴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그나마 연합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지만 유럽은 서로 각각 뭐 지 잘났다고 막 싸워요. 근데 동양은 어떤가요? 중국이란 어떤 하나의 나라로 완전히 다 통일이 되어 있었어요. 이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. 물론 중국이 쪼개져 있다가 다시 뭐 합쳤다고 하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어떤 통일된 어떤 하나의 큰 문명체였어요.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운 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죠.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었다고요. 유럽은 맨날 전쟁터야. 맨날 무슨 누가 왕한다 그러면 왕 가가지고 막 뭐 빼앗고 뭐 여기서 무슨 뭡니까 뭐 계속 뭐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뭐 해가지고 뭐 여기 남북으로 치고받고 막 싸우고 무슨 뭐 종교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몇백 년 동안 이 전쟁이 계속된 거예요. 상대적으로 중국은 뭐 되게 안일했던 거죠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뭐 중국의 어떤 뭐 좋게 말하면 우산이고 중국이 이제 커버를 쳐주니까 그리고 뭐 유럽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막 치고받고 싸운 전쟁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어요.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뭐 그런 어떤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라도 유럽은 통합되기가 어려운 그런 지리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. 그러니까 무기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이것 또한 어떤 지리적인 원인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. 유럽은 그런 수백 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얘네들이 싸움에는 진짜 도사가 된 거야. 근데 중국이나 이런 데는 주변 나라들, 중국 근처의 나라들 다 4대 외교를 하고 있죠. 다 이제 중국에서 문명 중국이랑 교역만 하게 해주세요. 이게 지금 다 이러니까 중국은 너무 편한 거예요. 우리가 중심이고 까짓거 우리 그 예전에 유럽은 중국에 엄청난 환상이 있었어요. 그 시절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루이 14세라고 프랑스의 이제 태양왕이라는 굉장히 그 권력자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기록이 실제로 남아있는데 그 루이 14세가 중국에서 온 비단 옷을 입고 다녔어요. 몰랐죠.
그 당시에는 유럽에서 비단 옷이다 하면은 장난 아니야. 요즘에 무슨 루이 부통 이런 거, 페레가모 이런 거 또 뭐 있나요? 뭐예요? 굳이 뭐 이런 거 저리 가라요. 중국의 비단 하면은 그 유럽의 귀족들이 왕 하면 할 것 없이 중국풍이 완전 비단, 그쪽에서 비단 그거 하려고 해가지고 생긴 비단길 아닙니까? 비단길. 정말 실제로 루이 14세가 귀족들 다 있는 데서 중국 온 이 옷을 중국식으로 입고 나타난 거예요. 근데 귀족들이 와, 우리 왕 짱이다, 대박이다. 루이 14세가 자기 이제 권력이나 이런 거 과시하려고 중국 옷을 입고, 여러분들 요즘에 중국 옷 입고 하면은 뭐야 저런 어떤 중국, 여러분 무시할 게 아닙니다. 그 당시만 해도 장난이 아니었어요. 중국은 세계에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, 중국에서 그 비단을 생산하는 게, 여러분 비단 뭐로 만드나요? 맞춰보세요. 중국 비단 누에로 만든단 말이에요. 이게 중국의 국가 기밀이었어요. 절대로 이게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. 유럽에서는 그 비단을 무슨 중국에 가면 비단이 생산되는 나무가 있다, 헛소문이 떠돌 정도였다니까. 아니 유럽에서는 이 중국 문명을 이거 받아들이기, 이게 없어서 안 되는, 그 대표적으로 또 중국 차가 유럽에서는 안 나요. 중국에서 차를 수출하려고 그야말로 영국의 상인들이 와가지고 황제한테 빌고 온갖 떼를 쓰고, 제발 이 교역을 하게 해달라 중국이랑. 그러니까 뭘 그냥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. 우리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제발 좀 팔아달라고 빌었어요, 유럽이. 그 정도의 어떤, 중국이 장난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 무슨 중국 대륙에 이러면서 우습게 보는데, 절대 여러분들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었어요. 지난 수천 년 동안 중국은 진짜 넘사벽이었습니다. 어느 정도였냐면,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 정복하고 했을 때조차도, 그때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가가지고 인디언을 학살하고, 거기서 이제 스페인이나 유럽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채취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은이에요. 은.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총균세에도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. 자, 은인데, 은이 뭐냐면 그 아메리카 대륙, 여러분 볼리비아나 이런 데 가면요, 그 당시에는 실제 기록으로도 남아있는데, 여러분 그런 걸 채취를 하면은 땅굴 파고 들어가고 이래야 되잖아요. 그때 과거 기록을 보면요, 산이 하나가 그냥 은이야. 유럽인들이 봤을 때는,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은 은이랑 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. 그렇게까지 돈, 화폐나 이런 것들이 그런 개념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, 그 당시에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 왕이나 이런 금으로 장식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, 그 유럽인들이 가가지고 은을 진짜 거기서 엄청나게 캐왔던 거예요. 그걸 가지고 중국에 갔다가 은 파는 거야. 그래서 사간 게 차 이런 거예요. 차가 유럽에는 거의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돼버렸거든요. 자, 이렇게 중국이 발달했었는데, 근데 어떻게 됐나요? 너무 이제 방심했던 거죠. 실제로 영국 상인들이 와가지고 제발 교역할 수 있게끔 더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청나라 황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교육해달라고 오면서 엄청난 유럽에 있는 되게 보물들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바쳤어요. 일종의 조공을 바쳤는데, 청나라 황제가 진짜 콧방귀 끼면서 뭐라고 했냐면, 별로 하고 싶지 않아. 우리 중국은 없는 게 없어. 얘네들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값진 것들은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, 중국 황제가 그 쳐다도 안 보는 거야. 이런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자만했던 게 근본적인 원인이 됐죠, 어떻게 보면. 자, 그러면은 총균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이
이런 어떤 앞서가는 뭐 정보나 이런 교류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총교수 얘기하면 말씀드렸잖아요. 얘네들이 그거의 중요성을 몰랐어요. 왜냐면 우리나라, 이 중국에서는 모든 게 다 나오니까 다른 나라랑 교역할 필요가 없어. 얘네들 정보, 얘네들은 뭐 열등해. 심지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. 그 와중에서. 바다로 나가는 길 자체를 예전에 여러분 명나라 때 정화가 원정을 하러 가죠. 근데 그때 정화 원정 그 배의 사이즈로 보면은 무슨 대항해 시대 뭐 조망만한 이런 배들이랑 차원이 다릅니다. 축구장 거기에 무슨 뭐 기린, 낙타, 코끼리 이런 거 다 실을 수 있었어요. 이게 배가 그냥 배 한 척이 아니에요. 정화가 끌고 갔던 게. 그야말로 군단급의 어떤 배를 이제 끌고 갔었는데 콜럼버스의 배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. 그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. 정말 이 크기로 비교하면요. 자, 여러분들 요게 소위 말하는 뭐 대항해 시대 유럽 사람들이 탔던 배 사이즈예요. 뒤에 이 배가 뭔지 아세요? 이게 그보다 한참 전에 명나라 시대 때 정화가 타고 다닌 이 장난이 아니죠. 이게 제 화면 잠깐 닫아볼게요. 이거 진짜 귀염둥이 배예요, 진짜. 여러분, 이 정도로 발달했던 곳이 중국이었는데요. 얘네들이 이런 배를 더 이상 생산도 안 했어요. 비교 자체가 안 되죠. 지금으로 치면 진짜 항공모함 뭐 저리 가라예요. 이거를 더 이상 만들지를 않았다니까. 왜냐? 중국은 다 나와. 부족한 게 없어. 배 타고 나갈 필요도 없어. 뭐 정말 부족할 것이 없었던 그런 제국도 한 번에 유럽에 그렇게 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. 물론 지금 이제 중국은 다시 뭐 힘을 얻고 있지만, 다시 이제 G2라고 하는 이제 강대국이 되고 있지만,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 총균사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. 제가 따로 이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연관시켜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. 연태냐고요? 아니요, 저 성태인데요. 따다다다. 이단 역차 따다다다. 세수하고 난 다음에 신나죠. 따다다다. 아우, 그래. 더 얘기해주세요. 재밌어요. 아, 뭔지. 수고 많았어요.